한때 그의 화법이 밈이 되어 많은 드립이 난무했죠. 어느 순간 잠잠하다 싶었는데 일본의 차기 총리 여론조사에서 21% 지지율로 공동 1위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1981년 4월 14일생으로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일본의 87대 89대 내각 총리 대신으로는 상당히 긴 기간인 5년 5개월을 재임합니다. 그 기간 중 3년 8개월은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과 재임 기간이 겹치죠. 즉 신지로의 가문은 정치 명문 집안이었습니다. 신지로는 간토가쿠인 무츠라 소학교, 간토가쿠인 무츠라 중학교, 간토가쿠인 무츠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04년 간토가쿠인 대학 경제학부를 졸업. 2006년에는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국제행정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를 취득합니다. 이후 미국에서 약 1년간 국제전략연구소 CSIS 연구원으로 재직하죠. 2006년 아버지 주니치로가 총리직을 내놓은 뒤 정치계의 중심에서 급격히 멀어지게 됩니다. 아버지 같은 정치인이 되기 위해 일본으로 돌아온 신지로는 2007년 아버지의 개인 비서 자격으로 정치에 입문, 2008년 아버지의 정계 은퇴 선언 후 공식 후계자가 되었죠. 신지로는 2009년 제45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 나가 아버지의 지역구인 가나가와 11구에서 중의원 의원에 당선됩니다. 당시 흐름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라 자민당 내의 거물들이 지역구에 낙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고려하면 좋은 성과였죠. 당시 맡은 자민당 내의 첫 당직은 청년국장으로 보통은 재선 이상이 맡기에 초선 의원이 맡는 경우가 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자민당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신지로는 혜성같이 등장한 존재였기에 요직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청년국장을 지닌 인물로는 한국에서 유명한 아베 신조, 기시다 후미오 등이 있습니다. 2011년에는 내각부 대신대무관 겸 부흥대신 정무관에 임명됩니다. 한국으로 치면 차관급의 고위직이죠. 2014년에 총선거에는 자기 선거구를 내버려두고 지원 유세만 하였는데 압도적인 득표차에 더해 전국 최다 득표자의 기록을 남기며 3선 의원이 됩니다. 이때 신지로의 나이는 33살이었죠. 2017년 하야 위기에 아베가 국회 해상권을 발동, 총선을 치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신지로는 지원 유세에 공을 들입니다. 무려 78% 득표율로 4선에 성공하죠. 2019년 9월 10일 신지로가 아베 내각의 신임 환경상으로 발탁된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스가 요시히데 내각관 방장관이 적극 어필했다는 후문이 있죠.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인지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2019년 일본 후지TV 인기 아나운서 타키가와 크리스탈과 결혼과 임신을 발표하며 미디어에 화려하게 데뷔합니다. 2020년 더 타임즈에서는 2020 주목해야 하는 20인 목록에 신지로가 오르기도 하죠. 2021년 10월 말 제4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79%의 압도적 지지율로 당선된 이후 시행된 당 인사에서 총무회장 대리로서 후쿠다 다스오를 보좌하게 되는데 이 다스오가 과거 신지로의 농림부회장 시절 농림부회장 대리로서 신지로를 보좌한 인물이라는 점에 신지로의 입지가 많이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2022년에는 제2차 기시다 제1차 개조 내각의 출범에 따라 국회 대책 부위원장에 임명되며 다시 한번 좌천됩니다. 신지로의 가장 큰 약점은 계파를 중시하는 일본 정계에서 계파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가 당원 투표보다 국회의원의 표가 더 중요하여 계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거든요. 때문에 신지로는 계파 정치에 대해 상당히 비관론적인 스탠스를 취해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 현직 총리인 기시다 후미오가 차기 총재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며 고이즈미 신지로의 총리 도전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리고 정황상 도전은 사실상 확정이 되었죠. 그렇다면 신지로는 정치적으로 어떤 자세를 취해왔을까요? 우선 국내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관련하여 2019년 8월 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전몰자에 대한 추모를 했을 뿐이며 A급 전범을 추모하러 간 것은 아니다 라며 아버지와 같은 입장을 내놓았죠. 2019년 12월 26일에 돈 세탁 및 불륜 논란이 터집니다. 시사주간지 주간문춘은 불륜과 공금 유용 등 신지로에 대한 의혹을 폭로하는데 신지로가 2015년 6월 기혼 여성과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의 호텔에 투
투숙하는 등 불륜 관계에 있었다며 하루 10만 원이 넘는 호텔 숙박비를 자신이 대표로 맡고 있는 정치자금 관리단체 명의로 지불하는 등 공금을 사적인 용도로 유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지로는 해당 의혹에 대해 불륜 의혹은 사적인 부분은 말할 것이 없다고 했고 공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잘 처리되고 있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일본의 여론은 의혹이 사실상 사실이라고 보는 분위기죠. 앞서 청년국장의 지니 2013년에는 청년국장 자격으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등 우익 성향을 보였습니다. 또한 위안부에 대해 영국 의회에 갔을 때 이 문제는 생각 이상으로 외국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치인들만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인, 학자 등의 여러 관계자와 충분히 논의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 답하였습니다. 이런 신지로에 대해 한 가지 썰이 있는데 바로 신지로가 일부러 어리숙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신지로는 컬럼비아 대학원을 졸업하고 중의원이 된 2009년 등 정치에 입문한 초기에는 꽤나 성실하고 지적인 이미지를 내세웠습니다. 아버지가 전 총리인 만큼 영향력을 행사하며 전면에 나설 수 있지만 갈수록 어수룩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앞서 그의 약점인 계파가 없다는 점 이유로 인맥과 파벌에 기초한 정치가 지배적인 일본의 정치 환경에 대해 비관적인 신지로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불안함을 알고 있기에 바보 연기를 하며 여풍을 맞는 것을 피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죠. 떠올려보면 신지로는 예능인 같은 친근한 이미지를 내세우며 동시에 펀쿨색과 같은 발언으로 정치 생명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의 이슈몰이를 이어나가고 있기에 대중적으로 인기를 섭렵, 정치계 내에서는 자신이 크게 위험하지 않다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비슷하게 중앙 권력에 관심 없는 척하며 공산당 내외부로부터 무색 무칠한 평을 받았지만 주석의 자리에 오른 시진핑의 전략이 떠오르죠. 현 일본 정치판은 상당히 늙어 있습니다. 70세, 80세의 정치 경력 40년 이상의 노장들이 막후에서 당을 쥐락펴락하는 판국에 40대의 신지로는 조용히 지내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노릇이죠. 고이즈미 가문은 중조부 시절부터 일본 정치판에 나름의 입지를 구축한 정치 명가이며 대대로 그 영향력을 세습하였습니다. 때문에 전 총리의 아들 당선이 확실한 지역구를 지닌 신지로에 대해 미디어는 조롱하는 듯한 어록을 내놓지만 일각에서는 이빨을 숨긴 인물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신지로의 언행은 신지로의 말 한마디에 더 큰 힘을 실어줍니다. 2022년 5월에 어린이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다 라 발언하였는데 한일 양국에서 호평을 이끌어냈습니다. 신지로가 강조할 정도로 아동 인권이 낮은가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죠. 2024년 1월 1일 이시카와현 노토지방 지진 당시 구호금을 모금할 때 신지로가 모금함을 메고 모금하는 모습이 찍혔는데 모금함에 적혀있던 모금액은 전부 일본 적십자를 통해 이재민 지원에 사용됩니다 라는 문구가 평소 신지로의 말투로 인해 더욱 진정성 있게 느껴진다는 의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재난 현장에 유명 정치인이 오면 사람이 몰려서 구조에 방해가 된다, 가급적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이야기에 따라 현장에 가지 않고 본인의 지역구에서 모금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며 호평을 받았죠. 마지막으로 펀쿨 색자의 발언들을 정리해보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約束は守るためにありますから約束を守るために全力を尽くします。反省してるとは言ってるけどもお前は反省の色が見えないと、そういったご指摘に対してもそれはまさに私の問題でありますので反省してるけど見えないという自分に対しても反省をしています。ではいけないと思います。だからこそ日本は今のままではいけないと思ってる。30年後っていうことを考えたときに30年後の自分は何歳かなと発災直後から考えてました。反省してるんです。ただこれは私の問題だと思いますが、反省をしていると言いながら反省をしている色が見えないというご指摘は私自身の問題だと反省をしております。毎日でも食べたいということは毎日でも食べているというわけではないです。Big scale issue like climate change, it gotta be fun. It gotta be cool. It gotta be sexy too.